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능원 멘토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삼국시대 통일 과정을 이제 주제로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이제 삼국 통일에서 가장 중요한 나당 동맹이 있죠. 이 신라와 당나라가 왜 동맹을 맺었는지, 왜 하필이면 신라와 당나라가 동맹을 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그 맥락을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연도가 나와 있는데 이 연도는 여러분 꼭 외워야 되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이 파트 같은 경우는 한능검에서 시기 순서 잡는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즉 그런 유형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시기나 아니면 순서를 여러분들 쉽게 파악하라고 해서 파악하기 위해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꼭 연도를 꼭 암기하지는 않으시더라도 이 순서는 여러분 정확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디에 어디가 이제 어떤 사건들이 그 순서에 들어가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 그 쟁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먼저 642년에 백제의 의자왕이 신라의 대야성을 공격합니다. 자, 이 대야성 같은 경우는 정말 중요한데요. 왜 중요하냐? 바로 백제와 신라 가운데 있는 성이기도 하고 이 대야성을 점령을 만약에 백제가 한다면 신라의 수도인 경주까지 한 걸음에 갈 수 있는 즉 교두보가 마련되기 때문에 이 백제와 신라 두 나라에서는 이 대야성이라는 곳이 아주 중요한 위치입니다. 그래서 백제가 신라를 공격해서 대야성을 점령을 해요. 신라는 위기를 느낍니다. 그리고 3년 후인 645년에 중국의 당나라가 고구려를 공격하는데 북쪽의 여러 성들을 다 점령하지만 한 곳 안시성에서 결국 당나라 대군이 막힙니다. 그래서 고구려를 지배하고자 하는 그런 야욕이 꺾이는 바로 그 전투가 645년 안시성 전투죠. 그러다 보니까 자 648년에 신라도 위기감을 느끼고 당나라도 고구려가 생각보다 잘 안 꺾이니까 서로의 그 이해가 맞아 떨어진 겁니다. 원래 처음에 신라가 백제한테 공격당했을 때 고구려한테 도움을 요청했어요. 하지만 거절을 당했고 그 뒤로 바로 나아가서 당나라한테 요청을 합니다. 동맹을 맺자고요. 도와달라고. 그래서 결국 648년 신라와 당나라가 동맹을 맺게 되고 나당 동맹을 체결함으로써 이제 나당 연합부대 vs 백제 고구려 꼴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660년에 이제 백제의 계백이란 장수가 황산벌 전투를 이제 치릅니다. 이게 백제의 마지막 전투인데요. 이 황산벌 전투에서 결국 계백은 지고, 즉 백제는 지고 백제는 멸망하게 됩니다. 백제가 멸망하고 나서 이제 백제의 부흥운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복신과 도침이 주주성에서 부흥운동을 했고요. 그리고 흑치상지라는 인물이 임존성에서 부흥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663년에 이제 백제와 친했던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이 일본이 백제가 멸망하니까 백제 부흥운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반도로 들어왔는데 거기서 치러진 전투가 바로 백강전투입니다. 시기 잘 알아두세요. 즉 백강전투는 백제 멸망 이후겠죠. 그렇죠? 그리고 668년에 결국 고구려도 멸망합니다. 고구려의 수도인 평양성 전투를 통해서 평양성이 결국 함락되고 고구려는 멸망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고구려가 멸망했으니까 고구려도 백제와 같이 부흥운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고연무, 오골성에서 고연무란 사람이 그리고 건모잠이란 사람이 한성에서 부흥운동을 일으키는데 여러분 여기서 한성은 우리가 흔히 아는 한성, 서울이 아니라 그 항해도 지역 쪽입니다. 항해도 지역에 있는 성 이름이 한성이에요. 예, 좀 특이하죠? 그리고 여기서 되게 인물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먼저 고구려 멸망 같은 경우는 기역이니까 자 성의 기역 이름에 고연무, 건모잠의 검 기역이 들어가면 다 고구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백제의 그 부흥운동 같은 경우 보통 우리 사람들 이름이 성씨 제외하고요. 이름이 두 글자잖아요. 그쵸? 복신, 도침,
두 글자가 주류를 이룹니다. 그래서 주류성에서 했다.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은요, 흑치상지 네 글자예요. 보통은 두 글자인데 이름이 네 글자나 돼요. 긴 거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하시죠? 임존성입니다. 유치하다고요? 유치하더라도 여러분 외울 수만 있다면 그 어느 방법이라도 이용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고현무는 오골성, 건모자만 한성인데 이거는 그냥 고현무, 건모자이라는 인물이 기역이니까 고구려 부흥운동 한 사람들이구나 이 정도만 잡아주시고 뭐 오골성, 한성 이렇게 연관 지어가지고 딱딱딱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백제도 멸망했고 고구려도 멸망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삼국통일 아니냐? 아니죠. 자, 이 두 나라를 멸망한 이후로 멸망시키고 나서 이제 신라와 당나라밖에 안 남았잖아요. 거기서 이제 당나라가 한반도 지배 야욕을 드러냄으로써 이제 바로 나당 전쟁에 돌입하게 됩니다. 신라와 당나라가 동맹을 깨고 이제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자, 그 가운데 674년에 이제 그러니까 674년은 뭐예요? 이 연도를 외우라는 게 아니라 백제도 멸망했고 고구려도 멸망했으니까 이 나당 전쟁 이 당시에 순서 아시겠죠? 이 당시에 안승이라는 사람이 고구려 왕족이거든요. 이 사람이 보덕국의 왕이 되는데 이게 신라 지원을 받아서 보덕국의 왕이 된 겁니다. 즉 안승이라는 사람이 고구려 부흥운동인데 보덕국의 왕. 근데 이 보덕국이 보통 우리가 고구려 부흥운동이라고 생각한다면 고구려 위쪽에 있잖아요. 근데 이건 신기하게 전라도 익산에 있어요. 이거를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전라도 익산에 있다는 거. 익산하면 보통은 백제잖아요. 그래서 이 안승이라는 사람은 익산에서 일으켰으니까 백제 부흥운동이 아니냐 이렇게 많이들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안승은요 고구려 왕족이고 이 익산에서 일으킨 거는 바로 고구려 부흥운동이라는 거 알아두세요. 그리고 이렇게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676년에 이제 매소성 전투와 기벌포 전투. 이 매소성 전투가 675년이고 기벌포 전투가 676년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순서를 이렇게 잡기보다는 그냥 이 매소성 전투와 기벌포 전투는 나랑 전쟁에서 일어난 전투고 그리고 기벌포 전투를 마지막으로 이제 당나라가 물러나고 신라가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즉 기벌포 전투 승리함과 동시에 바로 삼국통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삼국통일을 이룩한 왕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한능검에서 나오지 않더라도 상식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나라 최초의 삼국통일한 왕이기 때문에 바로 신라의 문무왕이 되겠습니다. 자, 문무왕은 김춘추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즉 삼국통일은 김춘추가 한 게 아니라 김춘추의 아들인 김범민, 즉 문무왕 이 사람이 했습니다. 그리고 문무왕의 아들이 누구예요? 바로 신문왕이죠. 이해하셨죠? 자, 이렇게 순서를 보았는데 여기 한능검에서는 이 연도를 기억하지 마세요. 연도를 외우라고 쓴 게 아니에요. 순서를 잡으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백강전투가 나오면 이 백강전투는 백제 멸망과 고구려 멸망 사이야. 이런 식으로 잡으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매소성과 기벌포 전투는 백제 멸망과 고구려 멸망과는 연관이 없고 나당 전쟁 여기에 들어가 있어.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기벌포 전투 이후로 삼국통일을 했네.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통일신라라는 국가가 쭉 이어지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요.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